오후 9시 15분, 오클라호마주 털사, 한 통의 긴급 전화가 시 경찰 본부에 도착했다. 도심에서 10km 떨어진 남서쪽 주거 지역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였다.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 누군가 다친 것 같아요. 그들은 집 안으로도 총을 쏘고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영향을 받았고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성의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는 경찰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했다. 경찰차는 즉시 출동했고 지역 순찰 경찰이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동원되었다. 10분이 조금 지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마치 전쟁이 끝난 후의 폐허 같았다.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현장 주변에 모여 있었고 서로 끌어안는 사람도 있었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분노에 차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벽은 총알 구멍으로 가득했고 탄피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이는 대규모 사건임이 분명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남긴 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깨진 유리창들, 더 심각한 것은 3명의 무고한 주민이 총에 맞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총을 든 채 방아쇠를 당기려는 자세로 죽은 시체가 하나 발견되었다. 부상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심각합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그들을 병원으로 옮겼고 팀 하나가 남아서 진술을 받으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범죄자들은 빠르게 도망쳤다. 숨어있는 자들 중에도 분명히 사상자가 있을 것이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한 팀은 지역 주변 모든 거리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용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기했다. 각 가정에는 도주 중인 범죄자가 침입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가 발송되었으며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여 체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현장 조사팀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남았다. 오클라호마주 털사, 밤 9시 15분. 시 경찰 본부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도심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남서쪽 주거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였다. 여러 명이 총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마 거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누군가 다쳤어요. 그들은 민가로도 총을 쏘고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공포에 찬 목소리는 경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경찰차가 즉시 출동했고 지역 순찰 경찰이 가능한 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도록 배치되었다. 10분이 지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전쟁 후의 폐허와 같은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모여 있었고 일부는 서로 껴안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분노를 표출하며 경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벽에는 총알 구멍이 뚫려 있었고 탄피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이는 대규모 사건임이 분명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찍힌 흰 가루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혼합물로 구성된 합성 마약으로 새로운 마약 종류인 것으로 보였다. 회수된 양은 총 115g에 달했다. 또다시 마약 거래와 영역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와 총격전은 그들이 큰 조직이며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아마도 2개의 조직이 이곳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있을 것이다. 마약 범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지며 그 규모와 작전 방식도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상황을 분석해 당국과 협력하여 사회 내 잠재적인 위협을 줄여야 한다.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는 2 종류의 총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중 하나는 위력이 더 강한 개조된 총이었다. 탄피 대부분은 9mm 구경으로 요즘 폭력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종류였다.
총 30개 이상의 탄피가 수거되었고 일부 경찰은 주변 피해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총알이 유리창을 깨뜨린 집 4채가 있었으며 모두 1층 도로에 접해 있었다. 그들의 이동수단은 대형 차량일 가능성이 컸으며 현장에는 적어도 3대의 차량이 추격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차량들은 매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여기에서 5m 떨어진 도로에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2대의 다른 차량 앞뒤 라이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뻗어나가는 모든 도로는 수상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 명령을 받았다. 바리케이드가 즉시 설치되었으며 멀리까지 순찰을 보낼 경우 아직 늦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자들의 외모와 도주 차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빠르게 체포해야 합니다. 목격자들은 사용된 차량이 검은색과 은색의 SUV라고 진술했으나 밤이 깊어 차량 번호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은색 SUV가 2-3대 정도 있었고 은색 차량 1대가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은 적어도 20명은 넘었을 거예요. 저는 검은색 가방을 든 남자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봤고 다른 무리들이 몰려오더니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제 집의 유리창을 깨뜨렸고 아이들이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이 상황은 빨리 끝나야 하고 우리는 빨리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앞쪽 길에 날아왔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망쳤지만 그들 사이를 지나가려 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 맞은편 건물의 큰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다쳤고 그들이 누군가를 차에 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명은 다리에 총을 맞았는지 한 남자는 다리를 질질 끌며 차에 탔어요. 그들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을 알아봤어요. 그 남자는 노숙자인 척 가장하고 지하보도에 자주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지날 때마다 그를 봤는데 항상 이상했어요. 그는 한 번도 돈을 구걸한 적이 없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남자를 본 장소를 알려주세요. 어떤 지하보도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때는 언제였습니까? 새로운 정보가 목격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범인은 노숙자로 위장했고 그곳이 그들의 작은 거래 장소일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를 넘겼지만 여전히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유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고 있던 그의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우리 아들 학교 근처에서 활동하는 불량배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들이 그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도심 서쪽의 지역 중학교입니다. 그들이 보통 그를 알렉스라고 부르던데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였어요. 2일 전에 학교 정문에서 그를 봤어요. 이제 목격자들이 확인한 2명의 용의자가 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한 팀은 학교 지역으로 파견되었고 다른 팀은 도심 교차로 아래 지하보도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희생자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송되었고 신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몸에서 몇 가지 신분증이 발견되었으며 그는 28세의 애덤 에드워드로 확인되었다. 그는 도시 서쪽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용의자가 제공한 정보와 일치했다. 애덤은 얼마 전 폭력과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었으며 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였다.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는 소량의 흰색 가루가 감겨져 있는 작은 꾸러미가 발견되었다. 그의 몸에는 총알 3발이 있었고 치명적인 부위는 간이었다.
그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사용된 총은 개조된 총으로 추정된다. 그 총은 매우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간 일부를 파열시켜 출혈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또 다른 범죄자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그의 정보를 즉시 조사하고 가족과 접촉했습니다. 애덤에게는 어머니와 누나가 있었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자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애덤의 죽음에 비통해했지만 누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충격을 받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별표 애덤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학교를 빠졌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둘을 키웠죠. 애덤은 항상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애엄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애덤이 갱들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얼마 전에는 그가 방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었어요. 애덤이 자주 연락하거나 방문한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애덤의 누나가 제공한 장소는 도시 동쪽 외곽에 있는 곳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나 알렉스가 나타난 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 지역에서 모두 활동하거나 두 조직이 서로 대립하거나 불법 거래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추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알렉스의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괴롭힘과 착취를 일삼는 학생들을 이끄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모임 장소가 있었고 저도 그곳으로 끌려갔어요. 선생님들은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소박한 소망을 가진 이 학생은 경찰에게 그 비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들은 한 남자 이름을 도용의 리처드라는 이름으로 매달 이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경찰은 감시를 진행하고 그곳을 포위하여 체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아이들 모두 이미 범죄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들의 행동을 비밀리에 촬영했고 그것을 경찰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도심 교차로 지하도에서 경찰은 범죄자와 관련된 여러 날의 카메라 영상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매우 면밀히 관찰했으며 계단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턱수염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가 달린 후드를 입고 교묘히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몇몇 사람들과는 악수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와 악수한 사람들은 마약을 거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바로 앞에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노숙자들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거나 그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장소를 매복하면 그의 마약 구매자들이 분명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조사팀은 아담의 누나가 제공한 동부 도시 지역으로 이동했고 일부 팀원들은 현장을 정찰하는 동안 다른 팀원들은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서부의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범죄 조직입니다. 탐정 톰이 사건을 맡아 주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담의 누나가 제공한 장소는 과거 무장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사용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버려진 상태였고 거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3년 전에 한번 불에 타서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지형이 복잡해서 범죄자들이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큰 규모의 특공대를 배치하고 충분한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알렉스의 아지트에서 경찰 감시팀은 몇 명의 인물이 몰래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많아 작전은 매우 신중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즉시 정예 병력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체포 작전이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학생들이 있었고
감시팀은 그들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증거로 포착했습니다. 집주인의 도움으로 방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전부 녹화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을 유인의 마약을 제공하고 돈을 가져오게끔 강요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범죄의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공대는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 주의하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총격을 최소화하세요. 문벨이 울리자 그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경찰이 다수의 인원으로 재빠르게 들이닥쳤고 안에 있던 학생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알렉스와 그의 부하들은 놀라서 가까운 학생들을 밀치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후방 지역 전체를 포위하세요. 그들은 이미 밖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부하들은 항복하기 시작했지만 알렉스는 교활했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 자신의 부하 한 명을 붙잡고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그를 쏴 죽일 거야. 알렉스 뒤로 학생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고 가능한 빨리 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처리되었으며 그의 앞뒤 양쪽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은 더 이상 없었고 후방의 포위망이 느슨해졌습니다. 알렉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경찰의 공포탄이 발사되면서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후방의 특수부대가 신속히 공격을 가했습니다. 붙잡힌 부하는 구출되었고 알렉스는 총을 발사하려 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총에 맞았고 경찰은 그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즉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알렉스와의 전투 이후 경찰은 두 번째 범죄 조직에 대비하기 위해 힘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알렉스와 그의 일당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알렉스는 도전적인 침묵을 지켰지만 그에게 협박당했던 부하는 그의 죄를 전부 폭로했습니다. 알렉스는 뒤에 조직이 있으며 그는 학교 근처의 작은 구역을 할당받아 학생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돈을 벌어오게 했습니다. 학생들 외에도 그는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거래를 하며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이용해 배달을 맡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도 그와 관련이 있으며 그는 동부의 새로운 조직에서 대량의 합성 마약을 구매하려 했지만 다른 그룹이 거래를 방해하고 모든 물건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알렉스가 거래하는 갱단의 경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동부 파트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지역의 주요 공급자입니다. 알렉스는 항상 최저가로 직접 거래하려 했으며 중간 상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무기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싸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살 폭탄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동료를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날 동료에게 했던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아담은 인질로 잡혀 있었고 그들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그들은 10명 이상이 있었지만 기지에 있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중화기를 소지하고 자살 폭탄처럼 행동하는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특수부대의 정찰대는 기지에 적어도 50명이 있으며 창고 안에는 많은 물품이 쌓여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 경비병과 첩자를 배치하여 외곽을 감시하고 있으며 가장 적절한 공격 시간은 밤입니다. 특수부대는 즉시 출동을 준비합니다. 경찰차는 동부 도시로 조용히 이동했고
정찰대로부터 전송된 지도를 따라 모두 밤의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포위망은 50m 밖에 배치되었고 밤중에 저격수가 첩자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적들이 경찰의 접근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후 이어진 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피해 길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내부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폭발물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1분 안에 이 지역 전체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고 그들은 경찰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기와 마약이 가득한 창고. 경찰이 철수하는 것은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범죄는 계속되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범죄자들은 체포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전투에서 3명의 경찰이 경상을 입었으며 2명의 자살폭탄범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 5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40kg에 가까운 마약이 압수되었고 여러 총기와 자재, 폭발물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갱단의 두목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차례로 신원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지역 주민과 외부에서 이주한 이들도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 숨겨진 정보들은 더 많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들과 적대하는 조직은 누구인가요? 누가 그들의 마약과 무기를 운송하고 제조하며 주요 교통 노선을 통해 도시로 들여오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급받은 마약은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새로운 마약을 제조하고 무기를 개조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체포된 학생들은 보호자가 소환되어 재활센터로 보내져 중독 치료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눈물 속에서 흐려졌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부분 아이들이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들이었고 일부는 조금 반항적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또 한 번 사회의 병폐, 마약 거래자들, 그리고 청소년 범죄 문제는 사회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했고 도시를 공포로 덮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중대범죄수사팀에는 범죄 분석 전문가들과 갱단을 담당하는 경찰, 그리고 마약 단속 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길고 치열해지더라도 악당들은 반드시 체포되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